역시 이재명이 이재명 했다. 이재명 다 왔다. 그러면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갈 때 큰 소리치고 검찰 독재 나는 희생양이 됐다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또 역시 한밤중에 나올 때도 똑같은 말과 모션을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재명 어디로 갈까요? 그대로 있지요. 네. A4 용지 33장 분량의 진술서를 냈다고 그래요. 검찰 진술서를. 그다음에 이제 그 12시간 반 동안 있었는데 밥 먹는 시간 또 자기 뭐 변호사하고 상의하는 시간 기타 등등 빼면은 8시간 동안 검사하고 마주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검사가 물어볼 때마다 A4 용지 150장 분량의 질문을 할 때마다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말만 반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묵비권, 진술 거부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가름하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죠.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가름하겠다는 말은 대개 기관장들이 많이 썼던 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훈화할 때도 가끔 썼던 기억이 나고요. 수십 년 전에 이것으로 오늘의 훈화를 가름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으로 저의 축사와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되게 목에 힘 잔뜩 들어간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가름하겠다. 대신하겠다는 거죠. 대신하겠다. 진짜는 따로 있는데 그거 말고 이것으로 대신한다는 게 가름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말을 이재명이 쓸 줄이야. 이재명 대표가 가름하겠다.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는 것,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그냥 똑같은 말을 아마 수없이 반복했을 것 같은데요. 8시간 동안 이 진술 거부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진술 거부. 자기의 방어권이라면서 진술 거부. 조국은요. 진술 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인 재판받을 때 법정에 나와서 증언 거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진술 거부와 증언 거부 그 양대 산맥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이 조국이고 그 조국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재명이 또 이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데 법꾸라지라고 그랬었죠. 그때 법꾸라지. 그런데 이제 여론전은 또 철저하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0시 반쯤 이제 검찰에 나가서 그 검찰 진술서라는 걸 냈는데 검사가 이게 진술서군요. 이거 복사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복사는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참 희한합니다. 아니 검사 손에 한번 넘겨갔으면 그다음 검사가 알아서 하는 거지 또 복사를 못하게 했대요. 그러더니 이제 복사하면은 혹시라도 이게 언론에 미리 사전 배포가 될까 봐 그랬던 모양인데 자기네들이 오후 1시에 그걸 일괄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배포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검찰 진술서를. 이것을 보고 또 이제 철저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클라이맥스는 그러니까 이 진술서 이런 것들이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이제 소환 조사를 받을 때 가장 긴장이 딱 흐르는 건 뭐냐 하면은 이재명 대표나 그쪽 변호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증거물이 탁 나왔을 때 이런 때거든요. 지난번에 성남 FC 그 제3자 뇌물 사건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대장동 유래도시에 관련된 이 의혹들에 관한 소환 조사도 마찬가지. 깜짝 놀라는 그런 증거물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뭐냐? 결재란 맨 오른쪽에 이재명이라고 휘갈겨 결재한 그 결재서를 툭 내놓는 겁니다. 검찰에서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죠. 봐라 당신이 여기 결재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깜짝 놀란 겁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이 뭐라고 대답. 이때는 이제 진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좀 잠깐 만나겠다. 변호사하고만 얘기를 좀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검사는 방에서 좀 나가시라 한 다음에 변호사하고 둘이서 30분 동안이나 그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다시 검사 들어오니까 하는 얘기가 이건 역시 답을 할 수 없다. 그랬다는 겁니다. 성남 FC 때도 이제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가 그때도 검찰이 턱 증거물을 하나 내밀었는데 그게 뭐냐면 네이버하고 성남시하고 그러니까 네이버도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들 그 청사 짓는 것과 관련해서 뭐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청사 인허가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있었고 성남시는 성남시 나름대로 민원이 있었던 겁니다. 성남시는 뭐냐? 우리가 인허가 내줄 테니까 성남 FC 축구단 있잖아. 거기다 좀 기부 좀 해. 이제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이 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네이버의 간부가 쭉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의 요구 사항 네이버 청사와 관련해서 용적률 상향, 뭐 용도 변경 뭐 등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 영향 평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린 게 예를 들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남시 쪽 요구가 있고 이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이재명한테 탁 내밀었습니다. 여 보시오. 성남시하고 네이버하고 이렇게 짬짬이 했던 증거가 여기 있지 않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때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정진상이 그랬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변호사한테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믿어지지 않는다. 정진상이 그랬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다 불리한 증언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증거물이 검찰이 뚝 내밀으니까 잠깐만요.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변호사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무슨 증거물이 나오든 변호사하고 따로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신이 했던 행동 그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했던 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당당했다면. 뭔가 캥기는 게 있고 아차 싶은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따로 상의를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남지청에서 이 성남 FC하고 관련해서 그 조사를 받을 때는 저녁밥을 안 먹고 가겠다고 또 이 막 고집을 피웠대요. 저녁밥을 안 먹겠다. 검찰에서 주는 밥 안 먹겠다. 우리 나가서 먹겠다. 빨리 가겠다는 거지요. 빨리 끝내달라고 이렇게 재촉을 했는데 바로 네이버가 만든 그 증거 서류를 탁 내밀으니까 꼼짝 못하고 저녁 늦게까지 이제 붙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술 거부, 뭐 방어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게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가령 이제 검찰이 200쪽 A4 용지 200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이제 만들었다는 건데요. 거기에 질문마다 대답 거부 이렇게 쭉 적어놨을 겁니다. 이것이 재판부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볼 때 모든 질문에 대답을 안 했네. 이거는 형량이 늘어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 이런 진술 거부로 일관하면 구속영장이 쉽게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인데 진술 거부를 계속하면은 진술 거부를 계속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소재가 매우 높은 사람이란 뜻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론가 도망갈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불리한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당 쪽의 이 율사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검사 스스로 이번 사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재명 대표라고 대응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법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차피 기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에서는 말을 다 아끼고 있다가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승부를 내려는 뭐 그런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겁니다. 검찰도 질문지를 한 장씩 한 장씩 들고 끝까지 질문을 다 했다고 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다 담았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자로서 오라 하니 가겠다. 패자로서 오라 하니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오늘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이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안 가겠다라는 방침이 계속 되풀이돼서 발표가 됐었는데, 그러자 국민 여론이 싸늘해지는 것을 이제 간파를 하고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겠다. 대선 패자로서 또 오라니 가겠다.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랬다는데, 저것도 그냥 끝까지 대통령 선거를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 선거를 이겼어도 이랬겠느냐라는 프레임을 다시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이제 2달 뒤면 1년, 한 달 남짓이면 1년 돼 가잖아요. 3월 9일 날에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 1년 전에 생각을 되살려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표를 주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드디어 이재명과 윤석열의 제2차 대전이 열리려고 하고 있다. 작년 3월 9일 날 그게 1차 대전이었고 이번에는 2차 대전이다. 이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검찰이 오라고 했으면 가겠다 하면 그걸로 끝날 일이지 대선 패자로서 가겠다라니요. 대선 패자 아니면 안 가려고 했나?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변호사 출신이 저 법하고 아무 관련 없는 얘기를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정치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겠다고 했으니 이제 내일 혹은 모레 가게 될 것 같은데, 저것도 또 자신이 날짜를 지정하고 시간을 지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려는 건지 두고 볼 일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논평들이 나왔는데요. 박정하 수석 대변인, 이런 당당한 피의자를 본 적이 없다. 반어법이죠. 아유, 이재명 대표 참 당당하기도 하여라.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뻔뻔한 정치인도 본 적이 없다. 검사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장외 여론전에만 열중한다. 장동혁 원내 대변인 논평.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받으며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이라고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내민 것밖에 없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검찰청에 들어가서는 수사검사 앞에 작성해온 진술서를 툭 던진 후 유구무원 묵비권 행사를 한다. 국민이 아전 인수식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 김기현. 당권 주자죠. 김기현 의원. 어떤 권력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망각하고 있다. 거짓말 대행진을 통해 아무리 국민을 속이려 해도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안철수 의원.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더욱더 내년 총선에서 저희가 압승을 거둬서 더 이상 이런 대선 불복뿐만 아니라 사법 불복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박대출 의원. 진술서로 가름을 외치다가 시간 때우고 나온 가름쇼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황제조사 받는 줄 알았다. 황제조사. 황제조사. 언제 나가겠다. 내가 몇 번만 나가겠다. 일반인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검찰이 소환장 발부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 사람,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 사람 말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검사가 그렇게 추궁을 하고 물어보는데 가름하겠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황제죠. 황제 조사.